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간만에 600알라를 타고 나왔습니다. 와우. 요렇게 옆에 차 올 때 2차선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건 작은 팁인데, 지정차로고 나발이고 안전을 위해서 옆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있을 때 이쪽 차선에 있는 게 사실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접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타이밍이 안 맞거나 애매하게 운전을 하면은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쪽에 있는 차들이 그냥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쪽 차선으로 한 차선 빼주고 그 차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해주는 게 서로 편합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지정차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정차로제가 약간 병 같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정차로를 100% 지키면서 운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키려고 신경을 쓰면은 지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정차로제를 만든 명확한 이유는 저도 압니다. 제가 뭐 장난으로 그냥 좀 배신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취지는 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빠른 차들과 느린 차들을 분류해서 도로를 조금 더 이제 뭐 운행을 원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차들의 안전, 느린 차가 빠른 차로에 올라가 있으면 뒷차한테 부딪힐 우려도 있고 흐름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사실 분류를 해 놓은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특히 그거를 이제 좀 병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필터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병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왜 병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법을 만든 그 기관에서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 안 타보신 것 같아요. 스쿠터도 스쿠터 안 타겠지. 이분들은 뭐 여러가지 뭐 발표하는 거나 뭐 글 써놓은 거나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논리가 애초에 좀 답답하다. 근데 이거 뭐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말해서 바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시대가 많이 지나야지 좀 현실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안 바뀌거나. 그분들 논리가 대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안 타면 되지 않냐 라고 결론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전에 보니까 결론은 그냥 아예 오토바이 누가 강제로 누칼협도 아니고, 누칼협 오토바이 안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안 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굳이 그걸 탈라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예전에 들어보고 저도 참 기가 차서 답답하구나, 현실이 애매하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어쨌건 뭐 나라에서 지키래니까 취지도 뭐 이해는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좀 병진 같지만 뭐 까라면 까야지 일단. 하지만 그게 안 좋다라고 뭐 많이 목소리 내 봅시다. 뭐 많이 목소리 내다 보면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할리 코리아에서 좀 할리 좀 한 대 보내주세요. 대통령한테 오토바이 좀 타시라고. 그러면은 생각이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뭐 꿈같은 얘기입니다. 강제로 태우지 않는 한은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 탄다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되는데, 보통 요즘에는 조금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이 중앙을 갈라가지고, 지금 4차선이죠 중앙을 갈라서 무조건 반띵 우측으로, 우측 두 개는 우측 차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 반토막이에요. 50대 50으로. 어쨌건 차들, 오토바이들은 무조건 우측 차로로 달려야 되는데 트럭이랑 버스가 같이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 오토바이들이 속도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근데
진짜 좀 병진 같은 게 예전에 오토바이 법 관련해서 저기 TV에서 그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왔었는데 그 토론회 하는 거. 와, 그 저기 그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이 오토바이는 한 30km밖에 안 나와서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디 저기 석기시대에서 왔나. 아니 어제 한 50년도 60년도에 아니 그때도 오토바이가 30km 이상은 달렸을 텐데 아무튼 두 바퀴 달린 건 아예 안 타본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무지함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니까 진짜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어쨌건 그건 그거고 그냥 저기 잡설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측 차로로 달려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럭이랑 버스가 같이 다닌단 말이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보통 전차선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저 중앙선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우측 차로는 현실적으로 이런 트럭, 버스 이런 게 많은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 시야가 되게 좁아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으로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몰아야 된다고 안전하게 모는 가장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차 주변에 안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큰 차들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걸리기가 쉬워요. 게다가 오토바이는 부피가 작아서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큰 차들이 못 보고 존재 자체를 몰라서 충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차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보고 피하거나 뭐 조심을 할 텐데 애초에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차가 없는 줄 알고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버스가 그냥 뭐 귀찮아서 깜빡이를 안 켤 수도 있겠지. 깜빡이 얘기나서 말인데 깜빡이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서 깜빡이 똑바로 켜는 놈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깜빡이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운전을 하세요. 특히 오토바이 타실 때는 깜빡이는 개뿔, 아무도 안 지키는 거.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토바이가 큰 차들이랑 같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리스크가 상승하는 위험한 짓이에요. 최대한 위험 요소를 피해 다녀야지 그래도 위험한 게 오토바이인데 이거 법으로 강제로 저 위험한 애들이랑 같이 달리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환장할 노릇이죠. 당연히 저도 지정차로가 오토바이들한테 정말 병진 같은 답답한 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부분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킬 뿐더러 단속도 안 합니다. 솔직히 단속 안 해요. 경찰들이 그 한가하게 그거 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살인범 찾아다녀야지. 지금 범죄자들이 널뛰는데 그런 애들 잡으러 다녀야지. 지금 한가하게 지정차로 안 지켰다고 그거 뭐 사람이 죽습니까? 그 지정차로 안 지킨 것도 위법은 위법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물론 지키긴 해야겠지만 그거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투자 못하겠죠. 경찰들도 언제 그거 잡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그냥 조용히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FM으로 모든 걸 가동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불편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쉬쉬 넘어가는 거 요런 거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원래 그런 게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눈치코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눈치코치라는 거는 어느 선에서 사람들이 모두 야 그래 이 정도로 서로서로 그냥 퉁치자 이게 편하니까 요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를 또 너무 FM으로 하겠다고 막 까발려가지고 막 이거 다 100% 다 해야 된다 막 너무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또 괜히 그걸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찰도 그렇고 라이더들도 그렇고 이런 도로의 차들도 그렇고 적당히 서로서로 눈치껏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생태계가 이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화를 한 거예요. 이 흐름을 깨는 분들이 바로 병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경찰들도 적당히 눈치껏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실 파악을 못 하시고 나는 정의의 사도, 무조건 법을 준수한다, 법을 어기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 정의의 사도의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출퇴근에 기록된 블랙박스를 집에 와서 하나하나 보면서 위반 사항들만 싸그리 조사해서 신고를 하고 이 만족감을 느끼시는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되게 좁은 시각을 가진 자기 그 신념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뭐 그런 분이랄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 뭔가 선과 악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건담을 보세요. 건담. 건담을 보면은 조금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옛날 작품은 조금 정서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08소대라는 작품이랑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이랑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 요 세 작품 추천드립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비슷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뭐 어떤 뭐 이런 휴일 같은 거 연휴 전날에 저기 조금 뭐 일찍 퇴근시켜준다거나 요런 것들,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 그냥 편히 봐주겠다고 그런 거를 해준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날 안 해줬더니 어떤 직원이 뭐 전체 게시판에다가 아니 단축근무 왜 안 시켜주냐, 전에는 해줬지 않냐, 왜 오늘은 단축근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불만을 갖다 표현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래,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는 다 정시 퇴근, 그동안 단축근무 한 거는 그냥 임의로 해준 거니까 그냥 앞으로는 다 하지 맙시다, 깔끔하게. 이런 거 오히려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싹 다 없애, 보통 요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에요. 눈치껏 행동하라라는 게 좀 그런 겁니다. 애매한 게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눈치껏 적당히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사례는 저도 실제로 예전 회사에서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 눈치 없는 직원 하나가 그거 뭐 얘기하는 바람에 앞으로 영원히 없어졌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배려가 반복되면은 이걸 이제 권리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요런 게 영화에 나왔던 얘기인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발 눈치를 갖고 살자. 자, 그래서 어쨌건 사실 이 지정차로제라는 걸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타고 다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들도 지정차로제를 안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잡질 못해요. 그게 왜냐면은 경찰들도 다 알아요. 그걸 하면은 얼마나 불편해지고 조금 저기 현실성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너무 미련하게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사실은 경찰들도 그냥 눈치껏 넘어가 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100% 못 지켜요, 그런 거. 경찰들 역시도. 오히려 그거 지키려고 위험해질 것 같으면은 안 지키고 어떤 도로의 흐름에 더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전한 운전 방법이고 똘똘한 운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련하게 그것도 FM으로 지키겠다고 막 그거 하다가 괜히 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갖다 너무 이제 물론 없어지면은 또는 개선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냥 적당히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저거 빨리 갈 거면 빨리 가고 좀. 잠깐, 나 지금 지정차로 어긴 건가? 나 헷갈리는데? 지정차로 어겼네.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운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차선의 개수가 달라질 때도 있고, 갑자기 차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원래는 지정차로를 맞게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달리던 차선이 지금 갑자기 지정차로 위반이 돼 버렸네. 그러면 차선을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옮기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차들이 과연 그걸 비켜주느냐. 지금 다 같은 속도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서 길을 안 터주는데 어떻게 차선을 바꾸냐 도대체. 근데 또 그거 지키긴 지켜야겠고, 차들이 뭐 딱히 비켜주진 않고 어쩌라고. 난 그래서 솔직히 실제로 지정차로를 정말 잘 지켜야 되는 버스들이나 트럭들은 좀 궁금하긴 해요. 운전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버스나 트럭들이 뭐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시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선 이동을 뭐 그냥 막 한다거나, 그냥 배짱 장사라는 게 좀 있죠. 등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등발로 밀어붙이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버스나 트럭들을 사람들이 조심하고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박아도 본인은 안 다치니까. 오토바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시온을 가면 시온이 갔지, 본인들은 거의 뭐 탱크를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 빵이다. 그래서 더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등발에 눌려서 무서워서 차들도 거의 피해 다닙니다. 박으면은 본인만 시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도로에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도로 좀 개차반이거든요. 신호 안 지키고 깜빡이에 뭐 앉는 놈들 뭐 태반이고, 속도도 뭐 안 지키고, 실선에서 뭐 차선 변경 뭐 아무나 다 하죠.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안전운전할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법을 똑바로 안 지키니까 믿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지키는 놈들은 극소수다. 그리고 어제는 지켰지만 오늘은 그냥 왠지 귀찮아서 안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00% 서로 간에 약속된 신뢰가 있어야지 나 역시도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서 달릴 수 있는 건데, 요건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이 100% 신뢰를 주지 못하는 도로 환경에서 나 혼자 FM을 고집하다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변사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에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발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범죄자들이야. 예를 들어 범죄자 소굴에 들어가 있는데 나 혼자만 범죄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만 혼자 무장을 안 하고 다녀. 남들은 다 칼 들고 다니는데, 뭐 일종의 매드맥스 같은 환경이라고 쳐봅시다. 매드맥스나 이제 북두신권, 그래 북두마을이라고 합시다. 세계관이 그런 곳에서 나 혼자 비폭력을 주장하고 무장을 안 하고 다닌다. 하루도 못 버티고 아마 변사체가 될 겁니다. 공격당해서. 로마에서는 제발 로마의 법을 따라가라. 본인이 그게 싫으면은 그러면 도로에 올라오질 말던가. 싫으면은 뭐 역시 누카렵입니다. 안 나오면 돼요. 도로에. 남들처럼 되기 싫다? 안 나오면 되지. 근데 도로에 나오겠다? 그러면은 대세를 따르십시오. 어느 정도의 대세를 따르세요. 저 역시도, 저는 신호 안 지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저 혼자만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변 차들이 힘들어집니다. 저 때문에. 힘든 거에서 끝나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제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혼자 흐름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눈치껏
위반을 해야 될 땐 적당히 위반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위반하면 안 되지, 당연히. 눈치껏. 그러니까 그래서 눈치 코치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눈치껏. 내가 남한테 위협을 줄 것 같은 짓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정차로를 너무 고지식하게 또 지키려고 하다 보면 가장 또 문제되는 게, 내비의 안내가 아직까지 지정차로가 아니 내비게이션은 지정차로가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몇 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탈 때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에서 오토바이용으로 내비를 켜도 그 전용 도로만 걸러서 그게 길 안내가 나오지, 지금 이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니까 몇 차로까지만 운행을 하십시오, 몇 차로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안내를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좌회전을 하려면은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차선을 변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정차로라는 게 예외 상황이 있어요.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미리 그 차선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그쪽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비에도 지정차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하거나 할 때는 지정차로가 그때만 예외가 들어가 버려요, 적용이. 좌회전을 해야 되면은 무조건 지정차로를 위반해야 되는데 안쪽 1차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미리 내가 길을 알고 1차로에서 나 좌회전 해야 되니까 1차로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좀 미리 들어갔어. 근데 왜 미리 들어가는 게 필요하냐면, 이것도 근데 운전을 안 해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윗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거 남들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는 그냥 빨리빨리 넣어줍니다. 이게 저만의 운전 방식. 깜빡이 켜는 차랑 경쟁하지 않는다. 내가 좌회전을 해야 돼서 미리 지정차로 1차로로 들어갔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1차로 들어간 거는 위반인데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좀 미리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병진 같은 건데, 거기서 너무 미리 들어갔다가 만일에 경찰한테 걸렸다 이러면은 단속 대상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미리 들어오면은 너 그거 좌회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네가 그냥 편해서 1차로로 다닌 거지 하고서 실제로 딱지를 끊긴 사례를 봤습니다. 저기 멀리서부터 1차로로 주행하지 않았냐고, 좌회전 하려고 한 건데요 라고 해도 너무 멀리서 했어 라고 해가지고 딱지 끊긴 영상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래서 너무 멀리서 하면은 딱지 끊깁니다, 만일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은 뭐 말대로 당연히 뭐 늦게 들어가면 되겠지, 1차로 쪽으로. 근데 늦게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4차로에서 달렸어. 근데 좌회전 해야 돼. 근데 미리 대부분의, 그래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보거나 아는 길로 많이 다닌 분들은 중간에 차들이 많으면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차들도 잘 안 비켜주고 가뜩이나 차들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하나 차선 바꾸겠다고 거기를 헤집고 다니면은 모든 차들이 다 같이 느려져요. 이게 서로서로 간격을 벌려줘야 되니까 좀 서로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그리고 안 비켜줘 이쪽에. 왜냐면 좌회전 하려고 이미 몇백 미터부터 차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거기 들어가면은 또 양아치라고 오토바이 막 욕하잖아요. 그걸 하기 싫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미리 1차로에 가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부터.
왜냐면 그러면 중간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좋고 교통 흐름에도 방해를 안 되고.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좀 해보신 분들은 눈치껏 자기가 아는 길에서는 미리 좌회전할 때 1차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미리. 왜냐면 중간에 바꾸기 어려워질 거 뻔하니까. 근데 이놈의 지정차로가 답답한 게,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서로 안전하고 도로 원활하게 하겠다고 그걸 하고 있는데 1차로로 미리 들어간 건데, 아니 그거를 불법이라니. 그러면은 끝에 있다가 정확히 어느 몇백 미터에서 거길 들어오라는 명확한 것도 없고, 사실 눈치껏 적당히 들어가라는 거죠. 뭔가 이런 아마 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몇백 미터나 몇십 미터 전에만 들어와라라는 게 있겠는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무슨 로봇이요? 그건 자동차 운전수들도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걸요 아마. 아니 내가 지금 좌회전 몇백 미터 전인지 그거 언제 다 그걸 계산하고 다녀. 그리고 차들이 안 비켜준다니까요. 아니 무슨 내가 깜빡이 키면은 차들이 서로 다 양보해서 이렇게 이 친구가 지금 여길 들어올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구만. 그러면 내가 길을 터줘야지 이 차가 들어올 수 있게. 개뿔 그딴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가속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지.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지정차로제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거의 방치 상태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잘 안 지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고 뭐 양아치 주행을 하라는 뜻도 아니고, 뭐 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흐름을 방해하면은 그게 양아치인 거고. 지정차로제를 안 지킨다고 해서 차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차, 오토바이 다 몰지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운전자가 오히려 열을 받아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있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왜 1, 2차로에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우측 차선으로 가라고. 거기에 모르겠어요. 왜 이상한 정의감이 발동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열받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너무 머플러 빵꾸 뚫어서 굉음을 울리는 그런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이제 칼치기, 지정차로고 나발이고 칼치기 하면서 오토바이 차 다 위협하는 양아치 운전자들, 그런 친구들을 신고하세요. 저도 그런 라이더들은 빨리빨리 좀 신고 좀 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피곤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차를 몰 때도 피곤해, 그런 아저씨들 나오면. 사고 날까봐. 아무튼 오토바이만 보면 발작 버튼이 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차를 보고도 발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운전해 보면은 오토바이보단 차들이 양카가 훨씬 많은데, 그리고 오토바이가 아무리 양카지 타고 다녀도 솔직히 말해서 딱히 피해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혼자 지랄 스킬 발동해가지고 와리가리하고 이상한 짓 해봤자, 그리고 앞바퀴 들고 윌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피해준다고 자기들이 그냥 혼자 다치는 거지. 박으면은 자기만 그냥 시온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피해인지. 물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오토바이에서 엉덩이만 떼어도 무서워, 사고 날 것 같아, 내가 겁먹어서 무서워, 내가 불안한 게, 난 그게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범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할 말은 없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라는 거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저도. 근데 좀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 저도 그리고 큰 차들이랑 같이 달리기 싫습니다. 난 내가 뒤지기 싫어, 진짜.
가뜩이나 오토바이 타는 거 나도 위험해 죽겠는데 조심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트럭이랑 같이 달리라 그러냐고. 나 깔리기 싫다고. 그렇다고 제가 법을 지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봐서 눈치껏 하라는 거예요. 눈치껏. 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알죠 무슨 얘기인지. 눈치껏 하세요. 법은 지켜야지 당연히. 이 훌륭한 법, 나라에서 나라님들이 만든 법 신성한 거 지켜야죠. 근데 본인이 위험할 것 같으면 눈치껏 해라 제발. 방금 뭘 좀 했더니 숨이 차서 운동 부족.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정차로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답답한데 뭐 지켜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참 눈치껏 해야 된다는 거, 융통성 있게 해야지 된다는 게 좀 약간 답답한 현실인데,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는 하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법 지킬래다가 시온 가지 말아라. 난 안 지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괜히 또 어디다 신고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야지. 법은 준수 모범시민이다. 모범시민. 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는 거 좋아. 오케이, 지키는 건 정말 좋은데 지정차로를 위험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말 고지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정차로를 너무 의식하면서 운전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가장 위험할 때가 그거예요.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어떤 교통 흐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차선을 빨리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뭐 자동차가 멈춘다거나 택시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뭐 쿠팡 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 있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눈치껏 잽싸게 차선들을 막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속주행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깜빡이 늘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잽싸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눈치껏 빨리 그냥 차선을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정차로를 지키겠다고 거기다가 꼬라 박을 거냐,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냐. 내가 지금 지정차로 위반인데 여기를 차선을 지금 안전을 위해서 차선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선을 지금 내가 바꾸면은 지정차로 위반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제가 운전하면서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시내에서 막 다녀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걸 다 맞추면서 운전하는 게 빡세요. 진짜 생각보다.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는 상태가 의도치 않게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지정차로 안 지켰구만, 이거 이 나라의 큰 누가 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어이구 빨리 차선을 다시 옮겨야지 이러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앞에서 진짜 도로를 그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상한 일이 아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정차로제라는 게 취지는 알겠지만 좀 병진같이 만들어졌다는 저도 인정하는 거고요. 누가 봐도 병진이죠, 그건 사실. 그리고 그 지정차로제가 진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저도 진짜 지키면서 운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차들이 되게 얌전히 다녀야 돼요. 서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는 운전을 해주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 지정차로 좌회전을 해야 될 때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차선을 갖다 이제 1차로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때 누가 비켜줍니까? 아무도 안 비켜주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차들이 속도를 늦춰주고 길을 터준다라면 그 정도로 이제 좀 여유와 배려가 있는 도로 환경이라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좋지.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지정차로 지키면서 가다가 그냥 좌회전 해야겠네. 그러면 그때만 1차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나도 개꿀. 좋아요, 저도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라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좀 오히려 더 위험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게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눈치껏 해라. 자, 요번 시간에는 그래서 지정차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눈치코치 항상, 그리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